오늘도 배달할 거 없는 하루.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나의 도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들썩들썩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의 속마음이 궁금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하루를 들썩이게 할 석간동 사람 이야기. 여기는 돌속돌속 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돌속돌속 캐스트 진행자 김능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석간동에 키운 예술가인데요. 석간동에 있는 대학이라면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떠오르시죠? 한유종이 키운 무궁무진한 예술가들 중 오늘 어떤 분이 방문해 주셨을지 궁금하신가요? 소개합니다. 극단 신세계의 김수정 연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극단 신세계 연출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정 연구자님. 네, 예, 자리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극단 신세계 대표이자 연출이고, 지금 30대 중반인 김수정입니다. 예, 그러면 김수정 연출가님은 네, 주로 대학로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을 저희의 석간동 팟캐스트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 시절 석간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다니면서 연출가로서 성장하셨다는 건데요. 꽤 오랜 시간 석간동에 머무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었죠? 저는 학교를 12년 정도 다녔어요. 예. 그래서 석관동에 뭐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게 12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학년이 거의 원래 한 4학년 아닌가요? 네, 12년을 네. 다녔던 곳은 원래 처음에 그 연구원 연기과로 입학을 해서 대학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는 무용원인데 서초동에 있었거든요. 그 무용원 창작과라는 곳을 다녔고 그 다음에 연극원 연출과를 다시 재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총 4년 12년. 와, 그러셨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더 있네. 고등학교 때도 예술영재 과정이라는 워크숍을 예종에서 했었어요. 고2부터. 예. 그럼 꽤 되네. 몇 년이지? 뭐 어쨌든. 그죠. 15년이 넘겠네요. 네네네네. 대단하신데요. 그럼 석관동의 애착이 아무래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추억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기억나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저희 석관동에서 20대를 보내서 제 젊은 날에 석관동에서 모든 걸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원 가서 서초동에 있었을 때도 그리워서 자꾸 석관동으로 오게 되는. 서초동이 너무 비싸요. 석관동은 너무 저렴하고 좋고 그쵸. 편한데. 음, 뭐 먼저 얘기해드리지? 기억나는 뭐 가게 뭐 이런 거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좋죠. 예. 울랄라 빈대떡이라는 곳과 백조 순댓국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블랙조끼라는 호프집과 옛날 해장국 이 네 집의 주인분들과 되게 친했어요. 저도 울랄라 빈대떡 많이 본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도 있나요? 울랄라 빈대떡만 지금 남아 있고요. 아, 백조 블랙조끼 옛날 해장국 다 없어지셨어요. 원래 주인분들이. 뭐 더 얘기해요? 이렇게 상인분들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친해지셨는지 아무리 뭐 자주 간다고 해서 꼭 친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네. 말도 안 걸고 그냥 먹고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수정 연출님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까우시셨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마다 특징이 다른데. 뭐 근데 대부분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은 술이죠 뭐. 네, 저희 대학교 들어가면 술부터 시작을 하니까 울랄라 빈대떡 같은 경우는요 빈대떡 파는 곳인데 예, 막걸리가 주종이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저렴하고 계란밥 막 이런 게 되게 맛있어요. 깍두기도 기억난다. 양파도 기억난다. 그럼 단체로 공연팀이 가서 주로 뒤풀이를 하게 되니까 예, 울랄라 빈대떡 사장님이랑 그렇게 친했고 예종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울랄라 빈대떡 사장님하고 되게 친해요. 그랬고 아직도 계시고 백조 순댓국 아저씨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원래 갈비집 아저씨였거든요. 예. 근데 주종을 갑자기 순댓국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리를 갖고 순댓국집도 같이 다 함께 갔는데 백조 순댓국은 주로 전통원 친구들이 많이 갔던 가게로 기억해요. 그리고 블랙 조끼는 이게 또 원마다 다르거든요.
블랙조끼는 주로 연구관 사람들이 많이 갔던 공간이었어요. 그때 저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저희 선생님들 뭐 윤영선 선생님, 이상우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이 블랙조끼를 되게 편애하셨어요. 좋아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거기 가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 거기 가자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진짜 많은 친구들이 블랙조끼에 갔는데 사장님이 혼자 그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아드님이 일산에 산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사하시다가 좀 지치시고 힘드시다고 아들한테 가신다고 일산에 가신다고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가게 접고 그 다음 공연까지는 제가 초대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돼서 되게 궁금하다. 예. 아직 하나 남았어요. 예. 다음은 옛날 해장국집인데요. 음. 이 가게가 저한테 제일 애착이 가는 곳인데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돈이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용돈을 진짜 짜게 주셨어요. 그래서 밥을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식당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맛이 없어요. 맹맹하고. 근데 옛날 해장국에 전화해서 주문하면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2명이서 한 그릇을 시키거든요. 양이 근데- 적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저씨한테 저희 지금 2명이서 하나 시켰어요. 그럼 아저씨가 공깃밥 하나 더 갖다 주시고 아, 그리고 어쩔 때는 돈 없다고 하면 아저씨가 아예 메뉴를 하나 주셨어요. 정이 많으신 분이네요. 되게 많이 되게 친했어요. 옛날 해장국 아저씨랑. 예. 근데 아까 듣다 보니까 그 윤영선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요. 네네. 제가 최근에 대학로 선도국장에서 어떤 그 윤영선 선생님 고가 돌아가신 걸로 네 맞아요. 그래갖고 죽음의 집이라는 작품을 보고 왔는데 거기 한예종 선생님이셨군요. 네 선생님이 극작가이자 연출가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는. 예. 그래서 저한테 신세계를 알려주신 분이었죠. 예. 제 첫 번째 선생님이 윤영선 선생님이었고요. 저랑 되게 가까워지셨고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인생에 대해서도 공연에 대해서도 연극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예, 저도 그 죽음의 집이라는 작품을 전 이제 처음 접했으니까 약간 되게 독특하면서도 정말 이제 생각할 거리가 있는 연극이더라고요. 네. 나머지 아직 세 작품 못 봤는데 나중에 더 찾아서 한번 봐봐야겠네요. 아, 예. 그리고 기억난다. 제가 연출했던 것 중에서 좀 제대로 연극이라는 걸 연출한 게 처음이 윤영선 선생님 작품이었어요. 예. 그때 나무 패밀리 로망스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선생님의 모든 작품을 다 집어넣어서 다시 재편집하고 재구성해서 작품을 올렸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너무 그리웠었고 예. 선생님한테 배운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고 그게 제 첫 번째 작품이었었어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추억이 많으시군요. 네. 추억 이야기만으로도 계속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대학과 마을의 상생이라는 게 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김수정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가보면 또 어떻던가요? 옛날에 다니실 때랑 많이 바뀌었나요? 완전 바뀌었어요. 음, 갈 때마다 뭐가 없어지고 뭐가 계속 새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정문 쪽이 주상권이었거든요. 근데 돌고 지역에 생기고 후문 쪽으로 상권이 옮겨가면서 정문 쪽에 있던 상권들이 완전히 다 죽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후문 쪽에 되게 많은 가게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그게 좀 공간을 낯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또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라지만 약간 슬픈 마음도 드네요. 네. 그 한의종 건물도 예전에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구본관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대학 내에는 또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능왕님은 구본관 안 가보셨어요? 저는 아마도 제가 한의종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아, 그 건물이 이름이 구본관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예,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건물 이름. 지금은 의릉부지로 이제 이게 속혀하게 됐는데 예. 예전에는 거기가 구안기부자리라고 했었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 예종에 있는 건물이 신관이고 예. 그 전이 안기부 건물 그대로 사용을 했대요. 어, 그래서 구본관이라고 불렀는데 추억이 무궁무진하게 많죠. 예.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리지? 여기는 저한테 예. 뭐라 그러지? 진짜 꿈의 공간? 어, 너무 행복했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당시에 구본관이었던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학교가. 그리고 학교 구조가 이렇게 미음자로 돼 있었거든요. 그 미음자 가운데 중정이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자갈밭이 깔려 있었고 파라솔들이 몇 개 놓여 있었는데 다 수업받고 혹은 작업하고 밤새고 그러면 씻지도 않고 다 그 중정에 모여서 다른 공연팀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거기 모이는 거예요. 어. 거기 앉아서 담배 피고 밥 먹고 술 먹고 이야기 나누고 사람이 그리우면 다 중정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건 그 파라솔의 각종 식당의 주인분들이 모든 음식을 다 올려놔요. 학생들이 동시에 주문을 하면. 그러니까 식당들끼리도 거의 경쟁이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상상이네요. 네, 완전히 저희가 한 가족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연극원, 미술원, 전통원 전부 다 같이 섞여서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예뻤어요. 그 공간이 지금 되게 먼 기억 같거든요.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같은 기억인데 많이 바뀌었던 건가요? 지금 그 건물이 아예 없어졌어요. 예.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구본관 지하에 가면 음. 절대 접근 금지라는 구역이 있었어요. 어. 지하 1층에 음. 엄청난 쇠사슬로 묶여 있었죠. 그리고 구본관은 진짜 음기가 가득 차 있었는데 제가 기에 예민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귀신 보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저의 귀신을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도플갱어 이런 식으로? 뭐 저희가 그때 108호라는 공간에서 장구를 꺼내서 박과사이라는 수업을 가야 되는데 저는 미리 와서 강의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또 방금 108호에 있었는데 언제 여기로 왔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데 그 당시 우리 다 완전 소름. 그렇죠. 아무래도. 무섭죠.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사람이 죽지 않았고 다른 안기부 건물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루머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 되게 음산하고 무서웠어요. 밤에 그렇죠. 예. 혼자 있으면 훨씬 더 무서워요.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정보부라고 했고 나중에 안기부로 바뀌었는데 거기 어렸을 때 지나가다 보면 정말 다른 곳과는 다르게 약간 정말 음산하다는 게 딱 맞은 것 같아요. 약간 공기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약간 네. 추운 느낌? 그리고 폐쇄돼 있죠. 외부랑 완전히 차단돼 있고. 예, 그때는 다 뭐 군인도 지키고 있었 그랬었으니까 제가 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군요. 근데 요즘도 그러면 석관동에 자주 가시는 건가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보다 가끔 자주 못 가요. 가끔 가게 되죠. 안 바쁘셔갖고. 네네네. 그리고 구본관을 음, 부셨어요. 음, 그리고 신관이 세워졌는데 신관은 정이 좀 안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크고요. 음,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어, 다 되게 개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 음,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멋있지만 속안에 실제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소 불편한 음. 공간이에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중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원탁 개념 이런 그런 거였다면. 결국 예술이 사람들이 같이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완전히 개인 작업을 하게끔 열어놓게 됐고 음, 예를 들면 강의실보다 복도가 훨씬 큰 음, 건물의 구조. 음, 그래서 굉장히 장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개인적인 음. 소견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석관동의 모든 것들과 이렇게 살을 맞대고 지내시면서 네. 우리 학교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석관동을 위해서 또 연극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네. 대학 시절에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고민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석관동에서 제가 주로 연극을 했을 때는요. 예, 그쵸. 배우 할 때였죠. 음, 그때는 제가 감히 누군가를 위해서 연극을 하겠다는 생각조차 못했죠. 예, 배우의 생존만 생각이 있었죠. 음, 남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는 생각을 배우 할 때는 한 번도 못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연출을 하면서부터 생각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사람을 좀 볼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좀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석관동 너무 좋거든요. 예, 근데 연극을 하려면 다 대학로로 넘어가야 돼요. 거의 그렇죠. 예, 그래서 해화동으로 넘어가야 되고 왜 굳이 해화동에 다 모여서 그 좁아 터지고 땅값 비싼 곳에서 연극을 해야 되지? 석관동에서는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결론은 늘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관객이 여기까지 찾아오느냐. 관객이 여기를 안 오는데 우리끼리 여기서 뭘 하지? 주민들을 모시게 되면 주민들은 또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정말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관심이 있는데 그럼 우린 누굴 대상으로 공연을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주로 찾게 되는 대학로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았고. 그 성북 정보도서관이 네. 지하에 어떤 이제 공연장, 그 어떤 공연장 하나 이번에 건축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서 또 어떤 서로 또 이야기가 오가서 동네 주민들도 올 수 있고 그렇게 해갖고 좀 많이 좀 활발하게 되면 좋겠네요. 꼭 대학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고 성북동뿐만 아니라 사방에서도 그런 극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극장은 극장을 아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지 어떤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데 공무원분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죠? 예. 하는 일의 방식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극장이 늘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닐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공연 쪽에 좀 더 간이 몸을 담았었던 분들이 네. 좀 더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시는 또 작품들이 제가 뭐 거의 많이 보지 못했죠. 저도 이제 작년부터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네네. 보면은 이제 사회 문제와 공공성에 깊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과정에서 지금의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살면서 음. 저 지금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죠. 얼마 안 되셨죠. 세상에 눈뜨게 된 것 같은데요. 음. 어렸을 때는 정치 사회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 먹고 살기에 바빴고 음. 나만 잘 되면 좋겠고 음. 나 잘 돼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면 좋겠고 이 생각만 했었던 것 같은데요. 경험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사회 문제와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지점은. 예. 음. 그렇다면 그런 가치관이 이제 생기신 게 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요. 네네. 제가 지금 저도 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망각 댄스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망각 댄스에 대해서 가볍게 우리 청취자들께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요? 예, 예. 그 사회 문제와 공공성은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지만 제가 공연으로 펼칠 수 있었던 건 그 해화동 1번지, 연극 실험실 해화동 1번지라는 극장의 동인으로 예. 어, 육기동이시죠? 간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선택이 되면서부터 이런 작품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주로 연극과 무용의 형식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다음 그 극장이 가진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극장에선 늘 그 사회 문제와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주로 되어 있고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어떤 강박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공연들을 하게 됐고요. 망각 댄스라는 공연은요. 플레임은 원래 망각 댄스 세월호 편이라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망각 댄스 세월호 편 1탄부터 9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각종 참사가 그 뒤에 시리즈처럼 이름이 붙어 있는 공연이에요. 망각 댄스는 망각하지 말자라는 내용이에요. 예.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단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있고 그 반복된 실수들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참사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공연입니다. 이렇게 이 공연을 시작하게 된 게 작품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세월호 편. 세월호라는 사건 때문에 이 많은 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다수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되게 많은 게 달라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 어쨌든 그래서 시작한 게 된 게 망각 댄스 세월호 편이라는 공연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인 것도 궁금해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망각 댄스 세월호 편은 각 참사가 일어났던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세월호와 관련된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이 타임테이블이라면 2014년 4월 16일부터 공연을 하는 그 날까지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정리되어 있는 타임테이블을 배우들이 암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걸 관객들 앞에서 직접 들려주는데요. 유가족일 수도 있고 그걸 듣고 있는 시민이 될 수도 있고 배우들은 늘 타임테이블을 외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아직도.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타임테이블이 본인들한테 되게 다르게 다가온다고. 어쨌든 그 참사의 장소에서 세월호 타임테이블을 외치면서 우리가 그 참사들을 잊었기 때문에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날 거니까 제발 망각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망각의 소스는 저희가 선택을 했던 게 댄스라는 지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제가 초반에 세월호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한다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세월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다가갈 수 있을까, 잊지 않게 할까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그때 처음으로 댄스라는 지점을 가져오게 되면 어떨까. 물론 이런 욕도 많이 먹었었어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댄스로 이야기하느냐. 근데 이 공연은 추모에 대한 공연이 아니거든요.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을 하는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댄스를 통해서 이목을 잡고 근데 이 댄스는 저희가 현재 선택을 한 게 스윙 댄스라는 장르예요. 예.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잡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연의 형태를 갖고 있죠. 네. 예, 저도 그 댄스를 잠깐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네.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럼 배우들도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네. 연습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연습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망각댄스 세월호 편만 공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망각댄스 세월호 편을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번에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달 연습을 한다고 예.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올해 초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1월부터 연습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춤이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커플 댄스이기 때문에 커플이 없으면 또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수시로 시간 되는 대로 연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다들 돼요. 각기 스케줄이 있어서 바쁘실 텐데도 네, 되게 시간을 잘 맞추셨나 보네요. 노력하죠. 새벽이든 아침이든 네, 시간이 될 때. 그러면 이런 장소에 직접 네, 가서 한다는 게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겠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네. 장소에 가서 그런 공연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라기보단 계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극장 공연에 굉장히 익숙해진 극장 문법밖에 모르는 예술가였었어요. 근데 작년에 세월호 공연 중에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작품을 저희 극단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직접적으로 세월호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와 저희는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게 깨졌어요. 굉장히 많은 매체에 노출되어 있어서 적당히만 알고 있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희가 당사자처럼 세월호를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충격에 빠졌었고요. 근데 그 공연의 엔딩이 결국 블라블라 하게 돼서 저희는 더 이상 극장에 있지 않겠습니다. 광장으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엔딩으로 끝났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해화동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광장으로 나가자고 해놓고 다시 극장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비겁해 하다는 생각이 저희 단원들끼리 이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공연을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해화동 1번지에 오는 관객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 그렇죠. 그게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소 이런 느낌? 극장에 숨어서 늘 하던 방식으로만 세월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결심한 건 극장이 아니라 광장으로 관객을 찾아 나가자라는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고
근데 여기서 되게 우스운 것은 저희 중에 아무도 거리극에 익숙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예. 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거리극을 시작했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근데 자연스럽게 너무 딱 이렇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셔서 네. 참가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예, 되게 겸손한 말씀해 주시네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근데 탁 트인 공간에서 더 벌이는 그 공연이 그 극장에서 하는 연출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해오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뭐 연출적으로 세분화돼서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음, 완전 달라요. 음, 너무 달라요. 극장에서 제가 연출할 때는 1부터 100까지 모든 걸 픽스시켜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거의 애드리브가 없는 공연을 하거든요. 모든 큐가 제 손에 잡혀야 되고 저희 통제에 아예 이루어져야 돼요. 이유는 제가 공연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실수도 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연출을 하는 편이거든요. 명령을 내린다기보단 가이드를 잡고 방향성을 잡는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탁 트인 공간 광장으로 그게 가게 되면 우선 불특정 다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게 돼요. 그리고 시각선도 어느 한 곳을 픽스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선을 잡아놓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누가 공연을 끊는다면 누가 싸움을 걸어온다면 이런 경우의 수도 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것도 다 대비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비도 왔었고요. 네, 아주 당황했죠. 황급히 다이소로 달려가서 아, 우비를 급하게 사오고 좀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비를 사오자였는데 분명히 저희 일기예보로 확인했는데 안 온다고 했거든요. 예. 갑자기 쏟아지니까 조연출이 달려가서 어, 저희가 찾아놨던 다이소에 가서 모든 걸 다시 사오고 예. 나눠드리고 너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어떤 관객분들이 저희 공연을 보다가 안아주시기도 하고 뭐 갑자기 음식을 주시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관객들이 예.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저희 보고 너네는 세월호 마귀들이야 막 음,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예. 예기치 못해요. 그래서 무섭고 아직도 무서워요. 공연할 음, 때마다. 근데 재밌기도 해요. 예. 근데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제가 네. 후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알게 되셨는지 거기서 후원을 하게 되셨는지 네. 예, 그것도 한번 잠깐 알려주시면. 돈이 없으면 공연을 못해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예. 주구장창 찾아봤던 것 같아요. 연출들이나 극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정말로 지원 제도에 너무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매일 그 여러 가지 사이트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서울 거리예술 창작센터에서 예. 거리극에 관련된 지원금이 풀린다는 걸 듣고 예. 황급히 모든 준비를 해서 음, 네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그런 지원금을 받는 곳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 작품을 하고 마친다고 들었는데 네. 그 당시 신세계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게 9탄이잖아요. 시리즈가. 그거에 대한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지.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는 이 지원금을 내면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리극을 안 해봐서. 음, 9번을 할 수 있겠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음. 그리고 면접을 봤을 때도 심사위원들이 그러셨어요. 그냥 한두 번만 하시죠. 어떻게 9번을 공연을 하시려고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십시오. 저희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튼튼하게 외쳤던 기억이 나고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구탄을 하면서 제일 힘든 건 하나의 참사가 끝나면 저희의 마지막은 그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드리는 건데 예. 그분들의 죽음이 어깨 위에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5탄을 했는데 정말 몇백 명의 그쵸. 희생자들이 저희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뭐 에피소드를 할 건 없고 어떤 단원들의 꿈속에 희생자들이 나와서 자기들도 희생이 됐으니
자기들 이야기도 해달라는 꿈을 꾼 단원들도 있고 예. 단원들도 실제적으로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힘든 과정 속에 있는데 저희끼리 약속을 했어요. 무슨 일이 닥쳐도 꼭 끝까지 해보자고. 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요. 예.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우리 아까 동독여대 같이 팀과 같이 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도 사실은 극단 신세계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좋은 취지의 공연을 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 마케팅이 잘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르면 못 보고 어떤 식으로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 같이 이렇게 많이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분명히 어제 분명히 또 파란 나라 좀 제가 얘기하겠지만 공연 준비하느라고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오셨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저는 공연을 관객이랑 같이 이동하면서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극장 아까 말씀하듯이 극장에서 그냥 관객은 앉아 있고 배우들은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그런 건데 같이 관객과 함께 그런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 참사 현장을 직접 보면서 네. 하는 거잖아요. 그것 어떤 그런 기획을 하셨던 건가요? 예. 예, 제가 이것을 배웠던 건 그 안산순례길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예. 거기에 실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음. 순례라는 형식을 배워왔던 것 같아요. 어. 그쪽 PD님들과 연출들하고도 상의하고 제가 배워서 이것을 망각 댄스에 일부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 공연은 순례 걷기만 우선 주가 돼 있는데요. 저희 공연은 스팟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걸어서 이동하는 루트까지 가지고 있는 형식을 갖게 되죠. 근데 대부분 다 공연을 하게 되면 한 장소에서 머물러서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참사 장소에서부터 추모비가 있는 곳까지의 공간을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망각의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서 기획이 됐던 것 같아요. 관객이랑 같이 이동을 하는 건 연출적인 의도인데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중 관객의 구조를 가지고 가게 돼요. 첫 번째는 이동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서사의 구조를 같이 따라가 줄 수 있는 관객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 관객도 또한 배우가 되시는 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연팀과 함께 이동하는 저희를 바라봐주는 노출된 관객 이렇게 해서 이중의 관객들을 같이 모시고 공연을 하고자 했던 연출의 욕심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저도 배우가 됐던 거네요. 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노란 풍선을 들고 예. 저희랑 같이 길을 걸어주시면서 저건 뭐지? 아, 세월호 망각 댄스가 뭐지? 이 효과를 같이 도와주신 거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연 안에서는 저희 내부 서사 구조를 같이 따라와 주신 거고. 예. 저는 이제 5탄까지 있는데 제가 대구 지하철 3사는 네. 끝까지 못했지만 나머지 네 공연은 제가 같이 했는데 마지막 지금 최근에 했던 가습기 살균 그 관련된 공연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닥친 일이 아니면 네. 정말 남의 일이라면 그래 안 됐네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기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습기 살균 이 문제는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미 당했고 또 당하고 있고 아무 이대로 그냥 묻혀진다면 또 다시 한번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경각심을 깨우쳐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가습기 살균은 또 어떻게 생각해내셨는지 다른 것들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 쉽잖아요. 뭐 화성 시랜드 사건이라든가 성수대교 뭐 붕괴라든가 네. 상품백화점 뭐 참사 사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래 그게 사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습기 살균은 제 생각에는 딱 떠오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이거 9개의 참사를 찾아내면서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일어났었던 각종의 참사들의 리스트를 다 놓고 저희가 선별을 했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데리고 오면서도 단원들하고 이게 성격이 맞나?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맞나? 근데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참사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화학 테러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공연의 가운데 일정에 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건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정말 아는 만큼 그래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고 당하면 좀 당혹스러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진행 중인 이런 프로젝트 외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네. 최근에 공연을 마친 1111이라는 작품과 네. 곧 남산예술센터에서 재공연하게 될 파란 나라와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외에도 신세계가 여태까지 올린 연극들을 들여다보면 내용이나 전개 방식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전 작품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요? 작품이 많아서 네, 그렇죠, 많죠. 근데 제목도 일단 센 것도 많고 사실은 네. 예, 그 장면 장면에 어떤 폭력 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관객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의도로 그런 걸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우선은 어디서부터 말씀드리지? 제목을 그렇게 짓는 건요. 예, 정확히 딱 두 공연밖에 없어요. 예, 저희가 자극적인 제목을 일부러 선택을 했던 것이 그러므로 포르노라는 예, 작품과 그다음에 보제 체크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성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포르노라는 작품 제목을 정한 이유는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된 게 포르노 현상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서 예, 빈곤 포르노 뭐부터 시작해서 각종 포르노 현상들이 사회 현상을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을 했대요. 예,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포르노 현상이라는 타이틀 안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예,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포르노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음, 그러므로 모든 게 포르노다. 어, 우리 인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러므로 포르노라는 작품이었고요. 보지체크라는 작품 제목은 흔히들 보이체크라고 알고 있는 독일 그렇죠? 예, 작품인데요. 보이체크라는 작품이 주로 그 보이체크라는 남자 주인공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 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사람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한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의심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보제라는 단어랑 상관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말이 되게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왜 자극적이죠?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금기어라고 하나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숨기고 얘기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예, 저희는 어차피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탄생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을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맨날 숨기고 금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는 인식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이건 이거다라고 알려주게 되면 아침에 밥을 먹는 것과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것과 전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숨겨져야 되는 일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제목을 가져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제체크라는 제목을 쓰면서 아 역시 김수정 연출이 여성에 대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구나. 하지만 그 작품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속이 다 후련한 느낌인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극단을 저는 만나본 적이 제 테두리 안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극단 신세계를 더 주시하고 좀 더 항상 가까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저도 열혈 팬으로서 앞으로 극단 신세계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어떤 단원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던 건가요? 저희 단원들은 예. 저와 친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성격이 전혀 대담하지도 않고 사교적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작업을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랑 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같이 작업하자 했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신세계 단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들여다보니 네. 연출가님은 개인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단원들과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또 나중에 제가 아는 배우님도 류선영 배우님이었나요? 네네. 아니면 다른 또 어떤 아파서 돌아가셨던 분도 계신 것 같고 아, 네. 그런 어떤 겪으시면서 어떤 생각 가지게 되는지 그것도 잠깐만. 네. 예. 저는 단원들이 극단 신세계에 있으면서 제가 언제까지 극단 신세계 대표이자 연출일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언제까지 같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기들 다 할 수 있게 되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서 성장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배우로 성장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능력이 더 안 돼서 이 친구들이 더 많은 기회를 잡고 있지 못함에 미안함을 갖고 있고요. 잘 되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이. 배우라는 직업은 정말 외롭고 늘 관심을 받아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늘 관심에 목말라요. 근데 그건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유독 그런 게 배우라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능력이 닿는 한 이 친구들에게 최대한의 많은 작업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작품들이 거의 2인극이나 3인극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과 작업을 하는 공연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게 단원들이 대부분 다 배우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에서입니다. 맞습니다. 왠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품은 마음이 지금의 연출가님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김수정님 네. 개인적으로 또 어떤 앞으로 가고 싶은 길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영화라는 장르예요. 예. 근데 겁이 나서, 어, 네. 아직 영화랑 그 연출 쪽에 계시는 거죠? 네. 예. 겁이 나서 아직까지 시도를 못 해본 유일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많은 장르는 아니에요. 연기, 무용, 연출까지만 우선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영화 연출도 해보고 싶어요. 이 연극 쪽이나 뮤지컬 쪽에서 영화 쪽으로 가셨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장유정 연출님도 계시는 것 같고 네. 이상호 감독님도 네. 가셨던 것 같은데 부디 꼭 용기를 내셔서 네. 예, 전 분명히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흑역사 있는데 잠깐 얘기를 꺼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배우로도 네. 영화에 잠깐 출연하신 적 있잖아요. 네. 잠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짧게나마. 네. 예. 이상우 선생님이 감독이셨던 작은 연못에 한번 출연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은 그 예. 좋습니다. 최호 감독님의 제가 고고 70이라는 곳에 출연을 했었고, 이걸 제 입으로 얘기하게 될지 몰랐네요. 예. 네. 찾아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권하시고 싶으신지. 아니요. 아니. 숨기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 쪽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있으신가요? 음, 음, 지금 없어요. 아직은요. 예, 다만 이런 욕심은 있어요. 공연으로 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영화를 시작하게 되면 공연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처음은. 예.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당시의 세상에, 그리고 저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제가 바로 떠오르는 게 곧 재공연할 예정인 파란 나라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네. 파란 나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란 나라는 힘겹게 구역구역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 즉 그런 파란 나라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은 실제로 고등학생 친구들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 속에서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의 사회생활이 시작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그리고 동아리, 친구들 모임에서도 집단의 생활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집단의 폐해,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파란 나라입니다. 네, 특이하게 이 작품은 또 시민 배우도 모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극단 신세계라는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네, 신문 배우를 찾습니다 하고 9월 27일까지면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26일이니까. 그래서 네. 그 어떻게 신문 배우를 이렇게 모집할 생각하셨는지 그것도 네.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 공연을 했었을 때는 예종에서 처음 공연을 했었어요. 학교 졸업 공연이었고요. 근데 그때는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었고요. 작년에 남산예술센터에서 두 번째 공연을 했을 때는 다수의 관객이었어요. 그래서 갖고 있던 이야기에 고등학생을 그대로 가지고 다 들어갔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올해 2017년도에 파란 나라가 외부에서 공연이 한 7번 이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장인 극단 틈새라는 곳에서 공연하던 파란 나라를 봤어요. 근데 너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교복을 입고 이 작품을 연기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야기가 너무 크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그분들이 정말 울면서 진심으로 이 독백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공연을 하면선 이게 비단 학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의 폭과 연령대를 더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시민 배우분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네, 남녀 차별 없이 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인터뷰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수정 연출가님께 석간동이란 고향이에요. 고향. 예, 저는 원래 수락산에서 예, 태어났거든요. 예. 노원구에 예, 있는 알죠. 그쪽 근방 노원구가 저의 첫 번째 고향인데요. 예. 석관동은 저의 제2의 고향이자 저의 20대를 함께한 곳이죠. 네. 예, 그렇군요. 예, 네. 저도 뭐 장희동에서 태어났지만 석간동에서 제2의 고향이죠. 어떻게 보면 네.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같은 고향에 이렇게 좋은 분이 있다는 게 정말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정 연출가님. 네. 오늘은 석간동이 키운 예술가 극단 신세계의 김수정 연출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극단 신세계의 연극 주제와 전개 방식을 보면 정말 파격적이고 사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출가님 개인도 거친 면이 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니 그 마음속은 누구보다도 여리고 주변 사람들과 우리 사회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에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꼬집는 작품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석간동에서 이렇게 멋진 예술가가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알차고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행복하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엔 어떤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까요? 석간동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석간사람 이야기 돌속독속 캐스트 다음 손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나오셔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돌속독속 캐스트는 서울특별시 서울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동덕여대 청년 워킹그룹 같이 석간동 지역 네트워크 석간대림과 함께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